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나는 우리 역사 한박달 문명국사 제99회로 대한민국 4월 민주혁명입니다. 4.19 혁명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나라는 유사일에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환웅천왕의 연평원에 나타나 있는 신선도, 그것은 우리 국가나 인류의 그 이상은 홍익인간 광화 세계였습니다. 이제 민족국가 건국 이래 반만년을 이어왔고, 앞으로 선천 삼국문명을 지나고 후천 상생시대에 김탄호 대선사께서는 인류의 재난을 겪은 후에 우리 문명이 세계 문명을 이끌 것이다. 그게 홍익인간, 휴머니즘, 인본주의의 최고가 홍익인간이고, 또 이 우주 세계가 하나의 광명으로 하야하는 그러한 지상선계, 지상천국, 동화세계 또는 대동세계 또는 미륵불시대라고 그러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미륵불의 연회사로서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세의 우리 역사를 보면은 대한제국이 한일 합방으로 일본에 패망하고 우리 민족은 오랜 질곡과 어려운 세월을 지나오다가 1945년 8월 15일 세계 제2차 대전의 종전으로 해방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조선 인민국이 서서 남북으로 분단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쪽에서 남침으로 인해 가지고 6.25 사변 또는 한국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세계적인 전쟁화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엔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16개국이 지원을 했고, 북쪽은 중공과 소련 등이 지원을 해가지고 싸웠는데 결국은 평화롭게 완전히 끝나지 못하고 휴전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쪽은 김씨조선이 세습 형태로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고, 다만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국이라고 할 수 있는 85개 국가 가운데서 민주화하고 산업화하고 복지화하는
그런 선진국에 들어가는 제일 첫째의 나라가 돼서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를 정의의 눈초리로 보고 우리의 K-팝이나 K-컬처, 한류 문화는 우리 민족이 원래 신명나면 흥과 멋이 있으면 영가무도 춤추고 노래하고 신바람나게 일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신명나는 우리의 문화를 배우려고 세계 여러 나라가 마음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4월 민주혁명, 4.19 민주혁명의 핵심을 나타내는 제1선언문, 서울대학교 선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상아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는 바이다. 오늘의 우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익과 잔악의 현상을 규탄 광정하려는 주체적인 판단과 사명감의 발로임을 떳떳이 천명하는 바이다. 중간에 좀 생략하고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 서습하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정의의 타소임을 자랑한다. 보라, 현실의 뒷골목에서 용기 없는 자학을 되씹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른다. 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의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 서울대 학생회 4월 민주혁명 제1선언문 중에서 4월 민주혁명은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거기에는 노동자, 교수, 일반인 이런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시대정신을 발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되고 3년인 지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독립운동을 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통치 책임을 맡아가지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 같은 것을 실천해서 민족 정리를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반민족적인 요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가 국시인데 반대로 3.15 부정선거 등을 통해서 장기 집권의 독재자의 꿈을 드러낸 결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서 하야하게 된 그런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민주혁명의 금자탑이
대한민국 4월 민주혁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4.19 혁명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부터 경찰의 광화문 제재선을 돌파하고 경무대, 지금의 좀 전에 청와대로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무장경찰의 사격에 쓰러진 서울법대 1학년 박동환 군, 용산고등학교 3학년 이한수 군 등을 또 데모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알리고 가기 위해서 편지를 쓴 한성여중 2년생인 진영숙 양, 이 세 사람이 다 그때 사망하게 됐는데, 진영숙 양은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유서가 됐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은 진영숙 양은 우리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그러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널리 마음을 다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만 그칩니다. 이것이 진영숙 양이 4.19 혁명에 참여해서 살아가기 전에 바로 남긴 편지입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유관순 여사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충신과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위로하는 그런 지극히 아름답고 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모두 187명이 숨지고 355명이 다쳤습니다. 그 후에 총계를 잡으면은 모두 전국에서 258명이 돌아가셔서 수율이 민주문지에 안장돼 있고 전국적으로 6,000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서울 수유에 있는 4.19 민주묘지는 1995년에 국립묘지로 승격을 해서 지금은 민주화의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국립묘지에는 258명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데 4.19 위고 당시 숨진 이한수 씨와 또 서울법대 1년이었던 박동환 선생님, 그리고 진영숙 양, 이렇게 모두 거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으로 1987년 10월 29일 지정된 대한민국 헌법전문회는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하여 3.1 자주 독립정신과 국민들이 정권을 활동한 4.19 민주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주민족, 자주민주,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인권과 국민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민주혁명은 세계 민주화 운동, 중국의 5.54 운동을 비롯해가지고 3.1운동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후에 세계의 민주화 혁명에 많은 모델이 되었고 그랬지만 4월 민주혁명은 그 다음에 반민족인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 쿠데타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고 박정희 장군의 그러한 5.16 쿠데타는 반민주적이었지만 그 후에 산업화를 잘 추진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산업화하는 길에 큰 공을 섬겼으니까 5.16은 그렇게 비판받을 점과 칭찬받을 점 양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 정한 2차례의 대통령을 했으면서도 3선 개헌을 해가지고 또 선거에 나왔는데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기붕 의장을 후계자로 정해서 함께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내어섰습니다. 3.15 선거인데요. 선거 중후관청인 내무장관 최인규는 4할 사전투표,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자유당 후보 득표율 85% 이상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부정선거 지침을 마련하고 3.15 선거에 임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 결과 이승만 박사는 92% 득표했고 이기붕도 75%의 표를 얻어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그렇게 공표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민주당과 대통령 후보는 현직 부통령인 장면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15 선거, 부정선거 날에 특히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경남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은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는 그때가 2월달이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민주당 장면 후보 유세가 있는 날인데 공장과 학교의 학생들을 못 가게 하려고 노동자와 학생들은 못 가게 하려고 대구의 제일모직, 대한방직 등 주요 공장 노동자의 출근과 대구 지역 학생들의 등교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부정선거지요. 그 다음에 3월 15일 마산의 시위를 시발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벌어졌는데 4월 19일 마산 상고에다는 김지열 군이 행방불명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김지열 군의 어머니인 권천주 여사가 자기 자식을 찾기 위해서 고향인 남원에서 돌아다니면서 울고 그러셨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4월 11일 마산 시위 중에 눈에 출혈탄을 맞고 죽은 김지열 군의 시체가 바다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위 중에 출혈탄을 눈에 맞고 죽은 시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 출혈탄이 눈에 박힌 채 발견이 됐죠. 일제헌명 출신인 마산경찰서 경비지인 박중표가 발포 명령을 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김지열 군의 모친 권찬주 여사가 쳐다니고 사망 원인을 밝히고 하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지열 군의 사망 사건과 시체 발견은 기폭제가 되고 전국적으로 반독재 이승만 하야의 불길이 훨훨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지열 여사는 고향인 남원에 묘역이 있고 기념관도 설치되어 있으며 남원과 곡성관에는 김지열로라는 길림도 생겨서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운동을 한 배후에 공산당이 개입한 흔적이 있다며 사실을 은폐하려고 해서 이에 분노한 마산 민중에
제2차 시위를 계기로 시위는 다시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그 가운데 4월 18일 4.19 전날이지요. 고려대생을 시위로 하는 학생 시위의 주역을 그 이파의 시위대 지방의 고등학생에서 서울의 대학생으로 바꿔놓고, 그 구호도 부정선거 규탄에서 독재타도 이승만의 하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은 수만 명의 학생들이 그 시민들과 함께 시위에 함께 참가했고,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향하게 되자 다급해진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경찰을 동원하여 무차별 발포를 해서 그때만 총에 맞아 돌아가신 분이 186명, 6,026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4월 25일 서울대학교로부터 광화문까지 400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그 이승만 하야를 외치고 경무대 앞까지 그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 메카나기가 대통령 하야를 권고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12년 독재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외무부 장관이던 허정 장관의 과도정부가 세고, 그 다음에 개헌으로 내각 책임제가 되고 상하 양원제가 되고, 그래서 그 헌법에 의해서 윤보선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에는 처음에 김도연 박사를 지명했는데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해서 그 다음에 장면 총리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장면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혁명의 토대 위에 잘 진척되어 나갔는데, 4월 혁명 다음해인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중단되게 되는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나라의 민주화와 산업화, 복지화를 이뤄가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홍익인간 방아세계의 이념으로 합심을 해서 민족 자주정신과 민주정신을 토대로 해서 남북이 잘 통일되고 전 국민이 합심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후천 상세를 리드하려면 우선 자주의식을 불러일으켜서 민족혼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자주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4대 식민사학에 강단사학이 해방 후 70수년이 지났는데도 진행되고 있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우리 민족이 앞으로 평화 통일이 되고 세계를 리드하려고 그러면 그런 민족 자주의식을 갖고 한박달 문명사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민족혼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 오손노손한 단합된 정신과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의 운명이 잘 전개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99회로 대한민국 4월 민주혁명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